지난주에 우리가 좌표계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기억들 하시죠? 좌표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뭐뭐 있었습니까? 지평 좌표계하고 적도 좌표계로 나누다 했습니다. 지평 좌표계의 장점은 일단 북쪽만 찾을 수 있다면, 즉 대충 북쪽 잡아가지고 위도 37도쯤에 잡아보면 북극성이 보입니다. 예, 그거를 기준으로 내려서 북점이란다, 그지? 그리고 북점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해각과 짐에서 얼마나 올려요 하는 고도로서 나타낸다 했습니다. 근데 지평 좌표의 단점은 이게 매 시각마다 별들이 움직여요. 일주 운동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똑같은 시각에 보면 그 자리에 또 있지 않습니다. 연주 운동을 통해서 위치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어떤 별을 방해각 90도에 고도 20도에서 봤다 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도 똑같은 방해각과 고도에서 그 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관측자의 위치와 그리고 관측자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을 가지다 보니까 안 바뀌는 어떤 특정 값을 가지는 게 좀 더 좋겠다. 그게 적도 좌표계로 소개되겠습니다. 분명한 점이 적도 좌표가 어려워요. 근데 적도 좌표계를 알므로 인해서 적도 좌표계의 적경과 적이, 특히 적경의 의미와 적의 의미를 적절히 조합하면서 이 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이는지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겠고, 이 적경과 적의를 또한 우리 행성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보이는지 요즘에 서쪽 하늘쯤에서 화성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밤 10시, 11시 정도 되는 데서. 망경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화성이 좀 부스름하게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이제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일단 적도 좌표계를 구성하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준은 춘분점이 기준됩니다. 춘분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지구의 적도면을 쭉 연장하면 천구의 적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적도면을 연장하는 이것을 우리는 천구의 적도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실제 황도 의미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을 얘기합니다. 황도는 태양이 움직이는 길, 다시 말하면 태양이 별들 사이를 움직이는 길로 황도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건 태양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다 보니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길을 우리는 황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겠습니까? 황도를 볼 때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요. 여기를 천구의 적도보다 위쪽에 있는 것을 천구의 북극이라 하면서, 천구의 적도보다 북반구 쪽에 있으면은 이거를 플러스 조기로 삼습니다. 남반구 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조기로 삼아요. 즉 우리가 지구상에 보면은 적도면이 있고 경선이 이렇게 그어지죠. 경선. 지구의 경선을 연장하면 적경선이 나오고요. 지구의 위선을 연장하면 적위선이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천구에 지구를 투영한 거예요. 이때 춘분점은 하겠는데요. 마이너스 저기에 있다가 플러스 저기가 되는 여기가 춘분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이 춘분날, 얼마 전에 춘분이었습니다. 3월 21일이 춘분이었는데요. 태양이 춘분날에 요 춘분점을 지나게 됩니다. 최고 올라가서 요 각도가 플러스 23.5도까지 올라간 여기가 하지점이 됩니다. 저 멀리서
플러스 저기 있다가 내려와서 만나면 여기가 추분점이 됩니다. 물론 맨 마지막 내려간다면 여기가 동지점이 됩니다. 즉 우리가 춘하 추동이라고 했는데 춘분점 하 지점 추분점 동지점. 태양이 추운 날 3월 21일께쯤에 하진 날 하지점에 있습니다. 대략 6월 22일 언제쯤에 걸립니다. 추운 날 9월 22일 정도로 동진 날 12월 21일 그 정도쯤에 걸리게 됩니다.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춘분점을 기준 삼으면 됐잖아요. 기준. 적경은 기호로 알파를 쓰면서 0시에서 24시에 경합니다. 지구가 15도 한 바퀴 자자는데 15도 걸리잖아요. 15도로 24시간 돌면 360도 돌아요. 그래서 적경 15도, 각도 15도마다 한 시 차이를 두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기호로 알파 뭘 쓴다고요? 적경을 쓰는데요. 춘분점은 0시, 하지점은 6시, 추분점은 12시, 동지점이 18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위는 어떻게 되는데요? 했습니다. 적위는 기호로 델타를 쓰고 있는데요. 천고의 북극 여기가 적위 델타가 플러스 90도. 천고의 적도 되면 여기가 0도 저기가. 그럼 천고의 남극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90도 됩니다. 즉 저기는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 90 사이를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별들에 대해서 적경 정의를 다 부여받을 수 있겠죠. 저기 델타는 춘분점이 0도, 하지점이 되면 플러스 23.5도 됩니다. 추분점이요 0도, 동지점이요 마이너스 23.5도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특정 별의 남중고도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별이 제일 높게 떴을 때가 남쪽 하늘에 걸렸을 때예요. 이건 태양도 마찬가지고 달도 마찬가지예요. 남중고도를 냈는데 이건 90 마이너스 위도에, 자 여기 위도 알겠죠? 플러스 델타, 이게 적위가 됩니다. 저번 날에 여름날에 하진날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90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 23.5도 된다 했잖아요. 예,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지날에 마이너스 23.5도 되는 건 요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성들의 공전 궤도면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 즉 황도와 유사합니다. 달의 공전 궤도면도 황도와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한 5도 차이 안 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태양이 하지점 근처에, 즉 6시 방향 쪽에 있다는 것은 태양뿐만 아니라 달이든 행성이든 걔네들과 6시 방향 쪽에 있다면 남중고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이럴 때 한 30분 먼저 땡겨서 수업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우리 교과 과정에 없어요. 예, 그거 한번 좀 설명해 주려고 서브로 들어가는 것이 뿐입니다.
십자수 하나 그리겠습니다. 0시, 6시, 12시, 18시 이렇게 쓸게요. 알겠습니까? 이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면 얘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원칙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엊그제가 춘분날이었습니다. 그지? 춘분날 할게요. 1번 춘분날. 춘분날이라고 한다는 것은 태양의 위치가 0시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2번 밤 12시 할게요. 밤 12시 하는 것은 태양과 완전 반대 있어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위치를 볼 때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이렇게 있어야 밤 12시가 되겠습니다. 밤 12시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쪽 이렇게까지 표시할게요. 그러면 남중하는 별이 있다면 얘의 적경은 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남중한답니다. 예, 바로 12시잖아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동쪽 지평선에 있어. 동쪽에 있대. 우리나라 동해바다. 동쪽 지평선에 걸려있다는 것은 몇 시에 있는 놈이다? 18시에 있는 놈이다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얼마든지 남서쪽 하늘에 보인대요 하겠습니다. 남쪽과 서쪽 사이에 보인대요 하겠습니다. 그럼 대략 9시 정도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15시에 있는 별은 어디에 보일까요? 하겠습니다. 15시에 있는 것은 동쪽 하늘에 보이겠네요. 그랬더니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써보죠. 0시, 6시, 12시, 18시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소개하면서 많이 나왔던 별자리 중에 하나가 오리온 자리입니다. 오리온 자리는 6시와 5시 사이 여기에 오리온 자리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되나요? 그렇다면 동짓날 새벽 3시라고 합시다. 일단 제일 처음 동짓날이면 태양이 어디쪽에 있어야 된다고? 18시 방에 있어야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태양의 위치를 그릴게요. 그럼 여기 이제 우리나라 위치 잡아야 되겠지? 우리나라가 밤 12시면 여기 잡혀 있을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새벽 3시래. 자전 방향, 반시 방향. 이해됐어요? 반시 방향 이렇게 돌립니다. 느낌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이렇게 해서 동쪽 하늘에 태양을 보게 되면 이때는 새벽 3시잖아. 이해됐어요? 완전히 남쪽 하늘에 있다면 여기는 밤 12시의 위치라고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렇게 해서 서해 바다 쪽에 태양이 끼면 이건 저녁 6시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새벽 3시래. 밤 12시와 왜 이게 새벽 3시야? 새벽 6시죠. 밤 12시와 새벽 6시 사이에 우리나라를 그리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남쪽 방향에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쪽 방향에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짓날 새벽 3시에는 오리온 자리가 어디 있다? 남서쪽 하늘에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다. 확인됐습니까? 되나요? 새벽 3시에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잡기 힘든데요? 그러면 밤 9시에 보자고요. 밤 9시에. 그럼 밤 9시에 보면 여기가 남쪽 방향이 되겠죠. 이쪽이 동쪽 방향. 그럼 남동쪽 방향에 오리온 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밤 9시면. 물론 밤 12시면 남중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별자리들에 대해서 그 별자리를 우리는 언제 볼 수 있겠는지, 그 별자리의 적경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별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제 추분이 조금 더 지났잖아. 그럼 여기 태양을 놔두고,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밤 12시 하면 이쪽이 남중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패턴을 잡아달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페이드 2F에서는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한테 뭐 아무래도 설명하다 보면은 적경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여러 가지 좀 쉬운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버 더 해볼게요. 알파 적경입니다. 그죠? 별의 적경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었죠? 9시에 있는 별과 12시에 있는 별, 15시에 있는 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해됐습니까? 우리나라가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서쪽 안에 태양을 지게 만들었어요. 저녁 6시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 있나? 9시에 있는 별, 9시에 남중합니다. 12시에 있는 별, 밤 12시에 남중하네요. 15시에 있는 별, 새벽 3시에 남중합니다. A, B, C. 알파가 증가했더니 남중 시각이 빨라집니까? 늦어집니까? 늦어지죠. 밤 9시 남중했던 게 밤 12시에 남중해요. 적경이 증가된다는 것은 남중 시각도 늦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다면 적경 작은 별은 먼저 남중한다 되겠다고요. 그 말은 적경 작은 행성이 있었다면, 적경 작은 달이 있었다면 먼저 남중한다 하겠다고요. 이해했어요? 달의 적경이 6시고 화성의 적경이 9시면 달이 먼저 남중하고 화성이 나중에 남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이건 나중에 다른 뭐든지 무엇이든지 행성이 됐든 달이 됐든 별이 됐든 또는 태양이 됐든 누구한테든 이 패턴은 동일하게 소요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오버하면 만약에 저 위가 동일한 경우에 하나면 먼저 남중한 것뿐만 아니라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진다 됩니다. 저 위가 동일하면. 그러면 저기의 의미는 뭔데요? 저기 델타는 남중 고도를 뜻하게 되는데요. 남중 고도. 그래서 남중 고도 H는 90-위도의 플러스 델타 저 위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 큰 별은 저기가 큰 별은 남중 고도가 돼 높다 되겠습니다. 결국엔 태양도 저기가 높을 때 하지점 지날 때 남중고도 엄청 높게 지나가죠. 이해됐습니까? 저기 낮을 때는 남중고도가 낮게 지나가네요. 근데요, 하심날의 낮의 길이하고 둥진날의 낮의 길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기가 큰 별은 남중고도가 높은데요. 남중고도가 높은데요. 그래서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길다 됩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적경을 가졌다면 남중 시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저기가 큰 놈은 먼저 뜨고 나중에 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이 길다. 다시 말하면 먼저 뜨고 나중에 진다 됩니다.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만약에 적경 알파가 똑같은 상태라면요. 적경 알파가 같다면 같이 남중할 텐데 그럼 같이 떴습니까? 아니요. 적경 저기 큰 놈은 먼저 뜨고 나중에 집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2학년 내신에서는 이게 2학년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문제 풀다가 보면 이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천부상에 별들을 던져놓고 또는 적경점이 이런 거 던져놓고 또는 여러분들이 직접 연수삼아 별자리들을 찾아보고 하는 과정이었어요. 뭐 서울이나 인천 시내에서 별 보기는 쉽지는 않으나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교회를 조금 나가면 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별들 볼 때 그냥 별이 많다 끝 보다는 오늘의 태양은 어디쯤에 있을 것이겠고 지금 북쪽하는 남쪽하는 생각해가지고 지금 몇 시니까 저쪽에 보이는 별은 적경이 몇 시다 뭐 이런 것들을 리프레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건 정리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처음 온 날에 물리책만 못 봤는데. 처음 온 날에 물리책을 못 봤는데. 그럼 데스크 시작만 계시던가요? 물리책 필요 없어. 바로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자, 여러분들 퀘스천 하나 볼게요. 여름철의 보름달과 겨울철의 보름달을 볼 때 여름철 보름달과 겨울철 보름달 누가 더 높은 하늘에 남중보다 높게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겨울철. 그렇죠. 겨울철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네요. 여름날은 왜 가지날에 하자. 태양이 몇 시에 있습니까? 맨 6시 방향에 태양이 있습니다. 6시라는 것은 저기가 굉장히 높은, 그래서 태양은 플러스 23.5도의 조기를 가집니다. 이때 보름달은 하겠습니다. 보름달은 태양과 완전 반대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름달은 18시방인데요. 18시방이면 마이너스 23.5도의 조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보름달의 남중고도는 90-2대 마이너스 23.5도니까 여름날에는 달의 남중고도가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뻔하게 겨울날 동짓날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동짓날이면 태양이 어디 있다? 18시 방향에 태양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보름달은 어디 있다?
6시 방향의 보름달이 있게 됩니다. 6시 방향에 있던 이 보름달은 남중고도가 그래서 90-1에 플러스 23.5도 되게, 그래서 겨울철 보름달이 그렇게 남중고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봄에 상현달과 하현달 중에서 누가 남중고도가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같은 봄이면 바로 요즘이죠. 봄이면 태양이 어디 있다고요? 0시 방향에 태양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지구를 준비해보고요. 달의 궤도를 볼 때 그때 얘기했지만 태양과 같은 방향에 있으면 달이 뭐다? 사기라 부르죠. 예, 여기가 상현입니다. 이 상현달이 그래서 남중고도가 높게 걸리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근래에 나중에 한번 달 보십시오. 그지? 상현달은 오후 6시 정도에 남중하게 되는데요. 그때 남중고도가 굉장히 높게 걸리게 됩니다. 6시 방향에 플러스 23.5도의 저기를 가질 때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뻔하게 가을철에는 오히려 하얀달이 남중고도가 높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한 2, 3주 된 것 같은데요. 하얀달 남중고도 상현달 남중고도 엄청 높게 거의 뭐 머리 꼭대기 가까이 다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달의 운동도 뭐 다른 행성 보는 건 쉽지 않다면 달의 운동도 한번 봐보시면 학원 오기 전에 달 떴나 한번 보시고 하원 할 때 뭐 또 한번 보고 그치? 또는 중간 쉬는 시간에 한번 내다보십시오. 그래서 달이 어디쯤에 어떻게 어떤 달이 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지 연상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몇 시지? 자, 일단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하세요.